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란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들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구문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연관 분사구문, 유리 분사구문, 절대 분사구문 이런 명칭들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우리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분사구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분사구문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사가 이끌고 있는 구문을 말합니다. 뭐가 이끌고 있는 거? 분사가 이끌고 있는 구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사구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부사절의 축약입니다. 우리가 공식처럼 배우죠. 절이 이렇게 종속절이 있고요. 그리고 주절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배웠죠?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다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시킬 수 있고요. 동사에는 반드시 뭘 붙여줘야 된다? ing를 붙여줘서 분사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빙이라면 빙은 그대로 생략시켜버릴 수가 있다 라고 지금까지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사구문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지는 않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분사구문은 관계사절의 축약, 그리고 우리가 관계사절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등위절의 축약,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분사구문이 부사절의 축약이라면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의 의미상 주어와 같을까요? 주절의 주어와 같겠죠. 왜? 부사절의 축약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접속사는 생략 가능, 종속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관계사절의 축약이면 어떨까요? 관계사절의 축약이면 보통 어떤 관계사일 때 생략이 되겠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주격관계대명사를 지워주고 동사에 ing를 붙인 게 관계사절의 축약이 될 텐데, 그러면 관계사절의 축약인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그럼 의미상 주어가 누구일 가능성이 높겠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나 앞문장 전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등위절의 경우에도 비슷할 거고요. 즉,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관계사절의 축약이나 등위절의 축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천일문 완성에서 분사구문 파트를 해설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주셔도 좋겠고요. 댓글이나 채팅방에서 이에 대한 해설 영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따로 관계사절의 축약이 분사구문이 되는 경우, 등위절의 축약이 분사구문이 되는 경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사구문의 일반적인 경우들은 봤어. 그렇다면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 뭔데?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자, 그럼 용어를 한번 뜯어봅시다. 일단 무인칭이란 말을 제껴놓고 보니까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나왔네요. 독립분사구문이 뭐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둘이 같으면 생략이지만 같지 않으면 생략시키지 않고 얘를 그대로 냅둬야겠죠. 그쵸? 아, 분사구문인데 의미상 주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는 걸 뭐라고 부른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인칭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인칭이란 건 무슨 말일까?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자, 주절과 종속절을 이렇게 나눠놨을 때 주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 혼자서 주어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 그러면 뭐겠어? 이 의미상 주어를 따로 표시해주질 않는 겁니다. 딱히 문장 내에서 의미상 주어로 가지고 있는 애가 없는 구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분사구문은 반드시 의미상 주어가 문장 내에 드러나야 되는데 얘는 드러내질 않고 있다고요.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죠. 일반적인 주어, 일반인이 주어인 경우이니까. 즉 one이라던가 people이라던가 we라던가 you 같은 애들이 주어로 나왔을 것을 상정하고 사용하는 게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근데 예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Generally speaking.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인데 이거의 의미상 주어를 우리가 따지나요? 안 따지죠.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니네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라는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즉 generally speaking 이 친구는요 의미상 주어를 따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일반인이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인 거라고요. 오케이. 이건 어때요? admitting that 이렇게 말하면 admit 그러면 인정하다는 뜻이잖아요. admitting that 뭐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이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몇 개만 더 볼까요? granted that 그럼 무슨 뜻이죠? granted that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보니까 이런 비연관 분사 구문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자 admitting that, granted that 이런 친구들 보니까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대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 admitting that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특정 표현들이 되게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으로 많이 쓰여. 그런데 얘네가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나와.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것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뭐로 볼 수가 있을까요? 마치 그냥 얘네가 접속사인 거 아니야? 라고 접속사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요? considering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자 보니까 considering ing가 붙은 거 보니까 이거 분사구문이야. 그런데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으로 계속 쓰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의미상 주어는 계속 신경 쓰지 않고 있을 거고 뒤에는 명사 즉 목적어를 계속 달고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 그러면 considering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분사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전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의 경우에는 아예 어려운 말로 전성된다고 하거든요. 품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얘는 맨날 뒤에 명사 달고 오네? 그럼 그냥 내가 전치사로 봐야겠다. 전치사도 뒤에 명사, 목적어 달고 오니까. 얘는 맨날 뒤에 절을 달고 오네? 나 그러면 얘 그냥 접속사로 봐야겠다. 왜?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달고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성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되게 흥미로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전치사라고 배웠던 애들, 예를 들어서 during ing가 붙어있죠. 얘 원래 분사였었던 겁니다. 혹은 according to according에 ing 붙어있죠. 얘도 원래 분사였었던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얘를 전치사로 안 보고 분사구문으로 분석하려고 하는데 including 이런 친구들도 ing 붙어있는 전치사의 일종으로 요즘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란 건 뭐라고? 자, 독립이라는 말을 봤을 때 주절의 주어와 이 분사구문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무인칭이라는 말을 보니까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따로 쓰는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 따로 나와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독립분사구문들 중에서 타동사가 ing가 붙어서 쓰이게 되면은 뒤에 절을 가져오거나 목적어를 달고 오게 될 텐데 마치 이 꼬라지가 뭐랑 비슷하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꼴이랑 비슷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꼴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분석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어휘들이 사전상에
전치사나 접속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치사라고 외우고 있는 during이나 according to, including 같은 친구들도 전부 다 분사구문에서, 정확히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에서 전성된 친구들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직선문법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 소재가 있다면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